여러분, 혹시 코드 딱 한 줄 때문에 시스템 전체가 해커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프로그래밍 실수 하나가 어떻게 거대한 디지털 금고를 터는 만능 열쇠가 되는지 그 전 과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름하여 포맷 스트링 공격입니다. 자, 화면 한번 보세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코드는 똑같습니다. printf, 유저 인풋. 왼쪽을 보면 그냥 사용자가 입력한 걸 화면에 보여주는 평범한 코드잖아요. 그런데요, 바로 이 코드가 오른쪽에서는 시스템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말 그대로 만능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똑같은 코드가 이렇게 극과 극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 디지털 강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첫 단추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모든 공격을 가능하게 만드는 정말이지 기가 막히게 단순한 결함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프로그램이 너무 순진하다는 거죠.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아무 의심 없이 printf 함수에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만약 사용자가 %x 같은 특수 문자를 입력하면 프로그램은 이걸 그냥 글자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 혹시 메모리 좀 보여달라는 명령어인가? 하고 착각해버리는 겁니다. 결국 공격자가 심어놓은 명령을 프로그램이 제 발로 실행하게 되는 꼴이죠. 자, 이제 공격자는 사전 답사에 나섭니다. 이 결함을 이용해서 마치 도둑이 건물 설계도를 훔쳐보듯 프로그램의 메모리 지도를 샅샅이 그려보는 거죠. 어디에 중요한 정보가 숨겨져 있는지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정찰 단계입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printf 함수의 독특한 작동 방식 때문인데요. 이 함수는 우리가 인수를 1개를 주든 10개를 주든 다 알아서 처리하거든요. 이걸 가변 인자 함수라고 해요. 내부적으로는 임시 저장소인 스택이라는 공간을 보면서 첫 번째 데이터는 여기 있고 두 번째는 저기 있겠군. 이렇게 순서대로 값을 찾아옵니다. 바로 이 방식에 허점이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여기서 사건이 터집니다. 공격자가 입력값으로 %p를 쓱 집어넣어요. 그럼 printf 함수는 %p가 왔으니 당연히 출력할 데이터도 같이 왔겠지? 하고 스택의 다음 칸을 쳐다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프로그래머는 아무것도 안 줬으니까요. 그럼 함수가 멈출까요? 아니요. 그냥 그 자리에 있던 값을 그게 뭐든 간에 그대로 읽어서 뱉어버립니다. 거기에 어떤 비밀번호가 있든 중요한 주소값이 있든 상관없이요. 정보 유출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제 공격자가 휘두르는 마법 지팡이의 종류를 좀 볼까요? 바로 이 포맷 지정자들이라는 도구들인데요. 이걸로 메모리 속을 들여다보고 나중에는 아예 마음대로 조작까지 해버립니다. 이 표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p로는 메모리 주소를 쫙 뽑아서 전체적인 지도를 그리고 %x로는 그 안의 값을 16진수로 훔쳐봐요. 심지어 %s는 뭐냐면 스택에서 발견한 주소로 직접 순간이동해서 거기에 있는 문자열까지 싹 긁어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도구만 있으면 프로그램 내부는 그냥 손바닥 위에서 훤히 들여다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보세요. 이렇게 내부를 훤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진짜 소름 돋게 위험하죠. 그런데 만약에 공격자가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값을 원하는 위치에 쓸 수 있게 된다면 그때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게 바로 이 엔캡입니다. 다른 애들은 다 읽기 전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엔캡만큼은 유일하게 쓰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작동 방식도 특이한데 지금까지 출력된 글자 수를 딱 세워서 그 숫자를 공격자가 지정한 메모리 주소에 쾅 하고 써버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n이야말로 포맷 스트링 공격의 활용정정, 그야말로 치트키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염탐만 하던 정찰병이 갑자기 뭐든지 할 수 있는 만능 키를 손에 쥔 격이니까요. 자, 드디어 이 디지털 강탈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공격자가 이 쓰기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프로그램의 조종관을 통째로 빼앗아 버리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시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GOT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프로그램의 중요 연락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그램이 종료 기능이 필요하면 이 연락처를 뒤져서 종료 기능은 여기 있구나 하고 찾아가는 거죠. 감이 오시죠? 공격자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이 연락처를 위조하는 겁니다. 공격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첫째,
연락처에서 프로그램 종료 기능의 주소를 찾아냅니다. 둘째, 자기가 미리 심어둔 악성 코드의 주소를 준비해요. 셋째, 아까 그 마법의 %n을 써서 연락처에 있던 프로그램 종료 주소를 자기 악성 코드 주소로 슬쩍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프로그램이 이제 끝내려고 프로그램 종료를 호출하는 순간 원래 기능 대신 공격자의 악성 코드가 실행되는 겁니다. 완벽한 하이제킹이죠. 네, 게임 끝났습니다. 프로그램은 이제 완전히 해커의 소나기에 들어간 거죠. 물론 요즘 운영체제들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죠? 당연히 이걸 막기 위한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오래된 공격 기법이 최신 방어 시스템마저 뚫어버리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 방어 기술이 바로 ASRR, 주소 공간 배치 난수화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내부 주소를 막 뒤섞어 버리는 거예요. 매번 금고 위치를 바꾸는 은행 같은 거죠. 공격자가 주소를 미리 알아내도 다음번엔 소용없게 만드는 아주 똑똑한 방법입니다. 보시면 왼쪽처럼 ASLR이 없으면 주소가 늘 똑같으니까 공격하기 너무 쉽죠. 표적이 가만히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오른쪽처럼 ASLR이 적용되면 실행할 때마다 주소가 제멋대로 바뀌니까 공격자 입장에선 정말 환장을 노르시죠. 아니,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표적을 도대체 어떻게 맞춘다는 걸까요? 정답은 놀랍게도 우리가 맨 처음 봤던 바로 그 정보 유출에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를 써서 메모리 주소를 훔쳐보는 거예요. 공격자는 이걸로 현재 뒤섞인 주소 몇 개를 알아내요.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번 실행에서는 주소가 이만큼 이동했구나 하고 역으로 계상해버리는 겁니다. 결국 ASLR이라는 경보 시스템을 끄는 열쇠를 바로 그 경보 시스템이 지키고 있는 집 안에서 훔쳐 나오는 꼴이죠. 자, 이렇게까지 정교하고 무서운 공격을 막는 방법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간단하다면 어떠시겠어요? 이 모든 걸 단번에 막아버리는 아주 우아하고 간단한 해결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왼쪽처럼 사용자 입력을 그냥 넣지 말고 오른쪽처럼 %s라는 포맷 스트링을 먼저 딱 지정해 주는 거예요. 딱 이 세 글자만 추가하면 printf 함수는 이건 그냥 문자열로만 보여주면 되는구나 하고 사용자 입력을 절대로 명령으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네, 이걸로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안전수칙 3가지입니다. 첫째, 포맷 스트링을 무조건 직접 써준다. 둘째, 사용자 입력은 절대로 포맷 스트링 자리에 바로 넣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할 때 컴파일러가 주는 보안 경고 옵션을 꼭 켜서 이런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이 포맷 스트링 버그는요, 발견된 지 20년이 훌쩍 넘은 아주 고전적인 취약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치명적인 실수가 수십 년 동안이나 계속 발견된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그 수많은 소프트웨어 안에는 아직 우리가 상상도 못한 어떤 간단한 시한폭탄들이 숨어 있을까요?